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폭스바겐이 이제 그 자신들의 배터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파워데이를 열었는데요. 그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같은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폭스바겐이 각형을 하냐, 파우치형을 하냐, 뭐 이런 걸로 기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 삼성 SDI나 그 각형을 하는 삼성 SDI나 LG화학, 뭐 파우치를 하는 LG화학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관점인 것 같은데, 오늘 주가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파우치를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주가가 뭐 한 8% 넘게 급락을 했고요. 삼성 SDI는 뭐 약보합 정도가 됐습니다. 수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폭스바겐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폭스바겐이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은 엔트리 모델에는 배터리 가격을 50% 와, 가격을 또 반토막을 내겠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볼륨 모델은 40%까지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어떤 성분은 엔트리급에는 인산철은 그 주행거리가 좀 짧은 저가형 모델을 주로 쓰고 있는 건데, 엔트리급은 인산철로 하고, 볼륨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망간, 그 망간을 많이 넣은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고, 고부가 제품들은 하이니켈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에는 실리콘을 좀 더 집어넣어서 인조흑연과 실리콘을 활용해서 좀 더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퀀텀스케이프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로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걸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뭐 그렇게 특이하진 않아요. 그 배터리 회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로드맵도 하이니켈, 뭐 전고체, 리튬황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목표가 굉장히 공격적인데, 아무래도 배터리 회사들은 자신의 물건의 가격을 깎겠다는 얘기를 보통 안 하니까요. 오히려 그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좀 싸게 공급을 받아야 이거를 차를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일단 그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단일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모양으로 통일을 해서 이걸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그때 외부에서 필요하면 배터리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규격의 배터리를 왕창 만들어서 가격을 좀 싸게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배터리 디자인으로 2023년부터 대량 생산을 해서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80% 차종에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가 발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식 공정 을 활용해서 공간과 투자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50% 절감의 구성 요소는 셀 디자인에서 15%, 생산 공정에서 10%, 양극재 20%, 배터리 시스템 5%에서 50%를 싸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40기가와트급 공장 6개, 240기가와트의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전소,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확대 계획도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2025년까지 18,000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 BP, 스페인 전력회사 이베르드롤라, 전력회사 NL, 충전업체 아이오니티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와, 이게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연간 1000만 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하는 세계 최대 회사잖아요. 그리고 노스볼트라는 곳도 유럽의 어떤 EU 차원에서 어떤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 녹색 전환을 하는데, 배터리를 전기차로 바꾸다 보니까 아시아 배터리 회사들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으면서 생겨났던 게 노스볼트인데, 여기에 뭐 진짜 그 폭스바겐이라는 초거대 자동차 회사와 유럽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패권을 가진 지역, 그리고 여기에 뭐 석유회사, 전력회사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게 무게감이 엄청나게 높게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2025년까지 17,000개, 미국에서는 21년 말까지 2,500개의 충전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뭐 OTA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파워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의 어떤 발표는 굉장히 좀 화려한 면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폭스바겐의 발표는 약간 그 독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독일 병정 같은 굉장히 좀 무게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화려한 거 별로 없고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가격을 낮추고 인프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정말 그 뭐 자동차란 것을 여기 테슬라를 굳이 따로 언급한 얘기는 없었지만, 여기서 이제 굳이 테슬라를 향해 메시지를 준다면은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나 폭스바겐이야. 야, 차는 뭐 10,000대, 20,000대, 10,000대 이런 거 파는 게 아니고 진짜 뭐 100만 대, 200만 대, 1000만 대를 만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뭔가
그쵸 하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폭스바겐의 이런 대대적인 발표와 어떤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이 팔 거라는 건데 2030년까지 전기차를 약 2,600만 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70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는 이것은 악재가 됐습니다. 노스볼트가 직접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 한국 배터리를 안 쓴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게 그 파우치가 빠지고 각형은 조금 덜 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 맞나 좀 싶기도 해요. 이게 자기들이 직접 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지 뭐 삼성 SDI의 각형을 사오겠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오히려 뭐 좀 그 파우치나 원통형이 필요하면 그때는 사다 쓰겠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파우치 쪽에 뭐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지만 어쨌든 양쪽 모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자체 생산을 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뭔가 진짜 그걸 한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이게 배터리 회사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우리가 요런 파일럿 모델을 파일럿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으니 이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 배터리 회사들도 이걸 따라와라,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테슬라는. 근데 이 폭스바겐은 그냥 아예 한다고 탁 가지고 내놔버리니까 야 이거는 뭐 굳이 안 한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을 보니까 폭스바겐이 노스볼트에 10년 동안 140억 달러 이상 주문을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노스볼트는 일단 유럽 시장 점유율의 25%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주는 지금 한 270억 달러 정도 수주를 했다고 해요. 노스볼트는 2016년에 테슬라 임원 출신이 설립을 한 회사고 폭스바겐이 출자를 해서 거의 뭐 사실상 폭스바겐이랑 같은 회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노스볼트 공장은 이제 폭스바겐이 직접 운영하는 공장이 되는데, 사실 그 노스볼트가 과연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좀 제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배터리라는 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제가 전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배터리가 태양광 패널이나 LCD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자본을 투입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가격이 툭툭툭 떨어지고 결국은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또 반대로 이쪽에서는 그렇게 기계로 이게 찍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단기간에 뭐 이렇게 급하게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사실 LG화학이 이 배터리를 수십 년간 몇 조를 쏟아부어서 배터리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나는 거는 최근에 뭐 조금 좀 이익이 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막 불도 나고 막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그나마 조금 역사가 좀 짧았다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인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직원들을 또 빼왔다 그래가지고 영업비밀 침해로 이제 ITC에서 또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2016년에 만든 회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그것도 뭐 지금에 있는 가격도 아니고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춰서 이렇게 개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쉬운 거면 진작하지 왜 아직도 안 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취재하다가 노스볼트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 회사를 지금 어떻게 사람도 좀 모으고 돈도 좀 투입하고 그래갖고 배터리 회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근데 이 배터리 회사가 뭐 사실 딱 그 수익 구조를 좀 적자를 보면서 조금 끌고 갈 수 있을 정도 자본력이 강하지도 않고, 여기서 뭐 생산 인력들이나 설비는 좀 깔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을 할 만한 역량은 없는 회사라는 평가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노스볼트가 과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저는 사실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약간의 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약간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도 좀 있기는 있어요. 증권가의 분석들을 보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게 노스볼트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 진영과 파우치 타입의 원가 절감이 가속화되면 폭스바겐의 배터리 경쟁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이게 폭스바겐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기 힘든 자동차 업체, 이게 여기 이번에 어떤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양을 뭐 밀어넣겠다는 거니까 이게 진정한 자동차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좀 작은 회사들은 오히려 좀 밀려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주식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기사에 나온 얘기들을 좀 보니까 이게 폭스바겐이 유럽 내에서 생산 설비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하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이게 악재인데 유럽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여기는 노스볼트에다가 어떤 소재라든지 부품을 납품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사에 나오는 회사들을 보니까 두산솔루스가 동박을 하고, 동화일렉이 전해액을 하고, 솔브레인이 전해액을 하고, 롯데알루미늄이 AI 전극, 알루미늄 전극, 그리고 SK IE 테크놀로지가 분리막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스볼트 소지 공급 기업은 동진 세미캠, 나노신 소재 등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때 취재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CIS라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노스볼트에 한 2천만 달러 규모의 어떤 배터리 장비를 공급한다 그러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노스볼트를 좀 알아보니까 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게 수출입은행이 갑자기 유럽에 있는 회사에 자금 지원을 했지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국내 업체가 노스볼트의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역금융 차원에서 지원하는 업체로 CI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 회사 얘기는 들었는데 뭐 실제로 어떤가 그랬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상장도 돼 있는 그런 회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 언급돼 있는 어떤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실 아이오닉 5도 엄청 잘 팔리고, 기아의 그 EV6도 차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이 폭스바겐이란 큰 기업과 유럽이라는 지역, 뭐 중국,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막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이 와중에 SK와 LG는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SK가 합의금을 내면 우리가 조제 공장 못 돌린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좀 행사해달라, 이렇게 좀 미국에다 요청을 하니까, 오히려 LG는 거부권 행사할 필요 없다, 만약에 조제 공장 만약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 인수하게 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LG가 또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5조 정도를 미국에다 투입을 해서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테니 SK의 저런 투덜거리는 걸 받아주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무책임하고 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한 로비가 오히려 미국 사회에 거부감만 일으키고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G가 이런 발표를 하는 거는 소송의 목적이 SK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합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를 죽이려 그러는 거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축출을 하고 아예 미국 시장을 독점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제 SK 쪽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5조 투자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게 진짜 뭐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뭐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화된 것도 아니면서 그냥 경쟁기업 상해가 방해하려고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는 목적으로 이런 발표를 한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요 공장 건설 후보지 발표도 없고, 구체성도 없고, 뭐 구속력도 없는 발표만 하는 거는 오히려 미국의 친환경제국제 파트너가 돼야 될 K배터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협상 우리가 하고 있는데 LG 태도 정말 안 좋다, 우린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동의를 하면은 우리 진짜 협상 과정 다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을 흔들거나 지장을 주는 거를 둘째 치고 이런 목적이 아닐 뿐더러, 이거는 SK 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가해 기업이라 피해 기업인 당사한테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게 이 사안의 핵심이다. 우리가 당신들을 못 살게 굴고 당신들을 추방하고 당신의 사업을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은 가해자고 난 피해자다, 당신이 나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이다라는 거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5조 원 투자와 관련해서도, 아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여기 맞춰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건데 왜 우리가 투자 계획을 폄하를 하고 왜 자꾸 본질에 벗어난 주장을 하냐, 그러면서 LG 쪽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거나 공급받을 계획이 있는 고객과 조지아주가 여기 공급받을 뭐 여기는 포드하고 이제 폭스바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향후 뭐 ESS 같은 배터리를 또 추가로 납품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을 얘기하는 걸 테고,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LG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참 안타깝죠. 이게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3배 넘게,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은 3배 넘게 증설을 하고 있고, 이게 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 각형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전체 물량의 80%를 자기들이 소화를 한다 그러고 있는, 이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배터리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전기차 시대의 배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에 있는 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화를 하려는, 자국화를 하려 그러는 유럽과 중국의 어떤 그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신기했던 포인트는 이거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전고체 얘기가 있었어요. 뭐 퀀텀스케이프하고 이제 전고체를 한다는 건데, 이게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배터리를 직접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진짜 되긴 될까?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회의적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배터리를 안 하는 분들이나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분들은 그냥 한 2025년쯤 되면 전고체가 나온다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배터리 산업의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 전고체가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배터리가 어떤 LCD나 태양광 패널처럼 그냥 아예 그 커머디티, 양은 늘어나지만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배터리에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그 폭스바겐의 발표를 보면서 야, 이게 배터리를 뭐 배터리뿐만 아니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굉장히 좀 예민한 그 소재로, 주제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자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